안녕하세요. 면접 전문가 박혜룡입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질문하셨던 사항 중에 한 가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었냐면 롤플레이를 시키지 않습니까? 역할에 대한 우리가 자기 상황을 주어지고 자기 역할을 한번 수행해 보라, 또는 그룹으로 토론을 해보라 라고 해서 과제를 제시를 하고, 여러분들께서 하고 있는 행동, 말, 표정, 제스처, 이런 모든 부분들을 면접관이 관찰을 합니다. 그때 저에게 질문한 것은 무엇을 보고 또 우리 지원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것이 저에게 주어진 질문이었습니다. 자, 첫째, 무엇을 보느냐? 보는 관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관점은 역량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역량의 키워드가 주어져 있고, 그 역량에 해당하는 행동들이 잘 나타나는지를 봅니다. 가령 예를 들어 그룹 토론을 한다, 또는 두 사람 간의 역할 그걸 한다 라고 했을 때 무엇을 볼까요? 자, 첫 번째, 서로 소통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소통을 하면서 내가 말한 것 또는 상대방이 말한 것을 내가 하는 말을 정확하게 하느냐, 상대방이 하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느냐, 서로 엇박자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상대방의 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내 의사표현을 정확하게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봅니다. 두 번째는 서로 소통을 할 때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필요합니다. 그럼 배려와 존중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경청을 하고 또 눈을 마주치고, 이런 뭔가의 적극적인 모습을 우리는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상대방이 말하는데 딴청을 피운다, 또는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지 않고 내가 해야 될 말을 메모하면서 뭔가 머리를 프로세싱을 하고 있다, 그거 다 보이거든요. 내가 물론 해야 할 말도 준비를 잘 해야 하지만 상대방이 하고 있는 이야기를 정확하게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으로부터 배려와 존중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역할극이라든지 집단 토론을 할 때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주어진 아젠다, 토론의 주제 또는 역할을 해야 되는 과제,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얼마나 하고 있느냐 라는 것입니다. 주어진 과제에는 대체적으로 함정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뭔가 진행자들이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숨겨진 함정이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하여튼 잘못하면 방향성이 달리 갈 수 있는 뭔가 요소들을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같이 면접 리허설을 할 때도 한 번씩 해보는 건데요. 가령 예를 들어 애완견 화장터를 만들려고 한다. 지자체에서 만들려고 하는데 주민들의 찬성과 반대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애완견의 어떤 숫자가 늘고 그 다음에 사회적 문제가 생기고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전제를 무엇을 해놨냐면 애완견의 숫자가 늘어났을 때 우리가 수요를, 그 애완견에 대한 어떤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고민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살짝 바탕에 넣어두고 토론을 하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애완견에 대한 사랑 또는 애완견에 대한 개인적인 오피니언, 이런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숫자가 는다는 조건 하에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포커싱을 좀 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정확하게 읽어보고 또는 주어진 역할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고, 그 내용의 전제 조건 또는 우리가 함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캐치를 해서 정말 출제자 또는 의도하는 면접관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토론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내용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맥을 잘 짚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기의 의견을
논리적인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상대방이 또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찬성과 반대를 내용을 이해를 하고 정리를 하고 또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 의견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찬성하는 부분은 수렴을 해서 종합 정리를 해가지고 그 토론장 안에서 또는 역할극을 함에 있어서 뭔가 합의된 내용들을 도출해 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냥 난상 토론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무조건 찬성과 반대가 뭐 서로 사이좋게 서로 배려하면서 이렇게만 해가지고 아이고 좋은 게 좋다 이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최근에는 그룹 토론 같은 경우에는 신뢰도 타당도가 조금 낮다라고 해서 저희가 많이 시키려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연습을 많이 해와서 서로 간에 너무 배려를 많이 하고 너무 존중을 해주고 너무 착착착착 시간이나 뭐 이런 순번이나 이런 것조차도 너무 잘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연습을 해오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변별력을 갖기가 조금 어렵구나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대체하기 위해서 어떤 긴급한 상황, 절박한 상황 하에서 어떤 행동과 어떤 의사결정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이제 과제를 주고 관찰하는 이런 형태도 많이 발전되고 있는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역할극이나 그 그룹 디스커션을 했을 때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제일 중요한 것은 정말 남의 말을 듣고 이해를 하고 내 표현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주어진 과제의 맥락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분산되어서 뭔가 막 산만하게 이렇게 이루어지지는 않는가, 그리고 말을 함에 있어서 배려와 존중,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가, 그 다음에 그 토론 안에서 뭔가 결론을 의미 있게 도출하는가, 그리고 나와 의견이 다른 경우에 그 사람을 어떻게 설득을 시켜 나가고 또 나의 어떤 논리를 그 사람이 수긍할 수 있도록 논거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는가,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 방관자적으로 참여하느냐, 그리고 또 그 상황에 대해서 전체 그 주제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있게 고민을 하고 이해를 하는가, 그리고 거기에 사용하는 용어 많은 부분들을 두루두루 봅니다. 그리고 토론을 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뭔가 자기하고 맞지 않았을 때 표정이 바뀌고 목소리가 커지고 빨라지고 그러면서 상대방에게 결례를 범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토론도 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을 포기해버리거나 또는 상대방을 어떤 다소 결례가 될 정도 수준으로 푸시를 가해서 자기 주장을 강력하게 주장한다거나 이러한 비헤이비어들은 옆에서 목격자, 관찰자가 다 메모를 합니다. 그래서 메모를 통해서 구체적인 행동의 결과치를 플러스 마이너스 체크를 하고 그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이 친구는 우리가 주어진 과제에 대한 이해가 풍부하구나, 그리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는구나, 설득과 또 어떤 결론을 이끌어내는 이런 과정들을 잘 무리 없이 하겠구나, 그리고 상대에 대한 배려와 존중 이런 부분들이 있겠구나. 자, 왜 하냐? 왜 하냐고 물으면 회사 안에서는 나 혼자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과 같이 소통을 해야 하고 여러 사람과 같이 이해상충이 생겼을 때 뭔가 문제 해결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협의를 해나가야 합니다. 정말 끝없는 공방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회사가 뜻한 바를 이루어가고 성과를 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을 미리 우리 집단 토론이나 역할극을 통해서 한번 구체적인 행동을 관찰해 보겠다라는 것이 우리 본 과제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연습도 좀 많이 하시겠지만 그러한 연습 못지않게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아야 되고 그 내용은 대부분 다 내가 지원한 회사와 관련되는 주제를 얘기합니다. 과거에는 그냥 일반적인 시사 상식이나 또는 시사대
관심점이 있는 뭐 최근에 핫 이슈가 되는 시사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최근에는 자기 기업과 관련되는 내용들을 주로 주제로 던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 분야에 대한 이해를 많이 하는 것이 여러분들 토론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집단 토론, 그룹 디스커션, 역할극 이런 부분들을 할 때 몇 가지 주의해야 될 사항, 이것은 우리 취업 준비하는 학생이 저에게 질문했던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면접 전문가 박혜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